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우리 이제 MSCI 편입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그래도 우리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수익권에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가 일단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게 월 말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시브 자금 규모 자체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게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물론 그동안 MSCI에 편입이 됐던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나타내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상황을 딱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현재 주가의 포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추후에도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두산중공업 영상에서 제가 지난번에 약간 좀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영상 반드시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도 앞전 고점을 돌파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날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종가에 편입을 했습니다. VIP 회원님들은.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좋은 시세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비중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단에서 놀고 있는 건 솔직히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뭐랄까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크게 우리가 접근을 하진 않았고,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은 드려왔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계속 매집을 하고, 또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고 해서 우리 메이저 세력들,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또 뭐 크게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이 많은 자금들을 한 번에 다 매도세로 내다 던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일단 수급발로라도 우리가 조금은 한번 믿고 가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MSCI 편입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받은 종목들이 어느 종목이다 라는 의견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어제 기준으로 아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도 종가로 좀 새로 오신 분들한테 편입을 살짝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약수익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조금 하나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정정을 할 텐데요. 제가 공시에서 이제 임원들도 그러니까 이 두산중공업의 임원들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앞전에 조금 예전 거를 몇 개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데 이 부분들에서 일부 좀 계속 담고 있네 라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퇴근을 하고 하나씩 다시 다 까보니까 오히려 뭐 매도를 하는 물량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물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뭐 우리 사주로 받았던 거라든지 뭐 일반 그냥 매도세라든지 일반 장내 매도라든지 또 뭐 유상증자 받았던 거에 대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비중을 좀 덜어내고 있는 수량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지 못하고 브리핑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온 이 증권 등 그리고 소유 상황 보고서가 전부 다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눈에 보이는 우리 좀 대표적인 수급, 대표적인 거래원들은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대로 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볼까 싶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사업 파트별로에 대한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좀 짜잘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요 여러분들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고요. 정말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가꾸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런 거죠.
농사를 잘 지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단가 관리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할 때도 에이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기다리는 식의 방식은 살짝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루에도 진짜 종목이 뭐 감당 안 되게 급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리스크가 굉장히 심한 시장이긴 합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좀 덜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화이자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또 시젠 영상을 따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깊게 살펴보면요, 사실 이게 시장에 너무 지금 시장을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젠이나 바디텍메드 사실 주력 종목 맞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주력 종목인 거는 뭐 주주톡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코멘트를 드릴 거지만, 이렇게 시장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갭으로 때려버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사실 손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비중 관리를 좀 해주시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MSCI 편입되는 거 확정된 거 맞습니다만, 이 규모 자체가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냐면요,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은 바이오팜, SK바이오팜, SK케미칼,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1,800억 원에서 한 2,5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전체 시총을 대비했을 때는 이 정도 규모면 사실 우리가 엄청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때 과연 지금 현재 이런 메이저 주체들하고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또 개인들의 물량을 더 뺏을 것인지, 어떤 의도일지는 모르겠고 어디선가는 또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물량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금액들이 어쨌든 1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편출될 거는 편출되고 편입될 건 편입되고, 편출 같은 경우에는 뭐 ST큐브라든지 대덕전자, 고려제강, 그 다음에 뭐 대교, AK홀딩스, LG 헬로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출되는 부분들하고 어쨌든 자금이 이제 편출되는 종목에서 새롭게 이제 편입될 종목들로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런 작업이 어쨌든 월 말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월 말까지 만약에 뭐 아직도 지금 11월 11일이기 때문에 말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13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나갔으니까 13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23거래일 동안 이게 무한 상승만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조정도 받을 수도 있고, 가다가 뭐 외부적인 영향으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주춤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업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은 뭐랄까요, 그것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게 조금 더 빅이벤트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때는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앞전에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우세를 보일 때 조금 또 강세를 보였다가, 반대로 트럼프가 강세를 보일 때는 좀 약세를 보였다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흔들림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얘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초점이 뭐냐에 따라서 결국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로 조금씩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좋은 결과는 나와줬고, 테넥신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될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결국에 안 됐죠. 이 내용 때문에 빠졌는지 다른 것 때문에 빠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반영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말까지 너무 그냥 그 재료 하나만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쭉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준비를 좀 하면서 케어를 해나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또 여러분들 이제 시세에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싶을 때는 또 같이 코멘트를 드려볼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제가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리면 제가 이제 무료방 같은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파워로직스를 계속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의 하락폭을 다 오늘 만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아직도 조금 뭔가 이 텐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솔직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만 이 종목은 우리 VIP님들 오늘 완전 아랫꼬리에서 잘 잡았습니다. 7,400원, 300원에서 400원 사이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시가가 7,350원이고 저가가 7,230원이죠. 충분히 다 잡을 수가 있었어요. 다 편입을 해놓았더니 오늘 막판에 지금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2번이나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외로 8%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인 제약주들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종목들 아직 뭐 제가 더 살펴봐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그건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지금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나 시가 밑에, 그러니까 내일도 시가를 단 1%라도 뛰어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 밑에 아랫꼬리에서 잡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내일 한번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장에 따라서 변수는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좀 약간 단타 패턴으로, 빠른 단타 패턴으로 짧게 접근을 해보실 거면,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거면 이수학이 좀 괜찮으실 것 같고, 그 밖에 또 서한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서한은 내일 반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살짝 스윙 패턴으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530원 부근, 1,500원은 반드시 지지를 좀 해줘야 돼요. 1,500원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좀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1,530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포인트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워로직스 스윙 패턴 한번 또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소마젠도 다시 한번 지금 바닥 다지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내일 뭐 이제 번쩍 뛰겠죠. 8,000원 위로 뛰어서 시작은 하겠죠. 아직 지금 시간의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흐름 또한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팔려고 나오는 물량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좀 전에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 매도도 많이 흘러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냉정하게, 제가 영상 따로 올려드리겠지만 냉정하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그래서 비중을 덜어내고자 매도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이 진짜 망했다 해가지고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당장 망해서 매도를 한 건 아닙니다만, 비중을 너무 많이 과하게 이제 싣다 보니까, 왜 제가 좋다고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 기업이 잘못돼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 관리를 해드리고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라라고 절반을 과감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시젠도 뭐 7, 8%대 손실 났어요. 손해 인정하고 바디텍 매도도 10% 이상 손실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케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좋다라고 해서 끌고 온 종목들 이렇게 갖고 오면서 우리가 일단은 덜어낼 것들은 좀 덜어내고, 그쵸? 최종 손익으로 좀 남을 수 있게끔, 그쵸? 수익으로 남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려고 좀 계획은 세웠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죠. 많은 분들이 비중을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실으셔서 사실 좀 저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여기도 보시면 바디텍 매도 18%라도 손절은 했는데 다른 걸로 좀 커버를 최대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안 한 거를 숨길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제가 여기다가 괜히 올리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공개를 안 하지만, 바디텍 매드 10%대 이상 손절 절반 정도 했고요. 시젠도 어제 손절을 했습니다. 어제 절반 정도 일단은 손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의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중을 덜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또 접근을 할 계획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잠깐 한 발 물러서 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우리가 가지고 오던 종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손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포트를 잘 구성해 놓으면 이렇게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위기도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비중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케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두산중공업도 보유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최대한 지금은 수익을 주는 대로 걷어가게끔, 그렇죠? 주는 대로 좀 빨리빨리 걷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대부분 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준비할 겁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해나가는 중이에요. 장이 더 빠지기 전에. 물론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도 뭐 7%대 이렇게 손해긴 손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물려서 그냥 막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종목들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헬릭스미스 같은 거 언제 올라올지도 모를 종목들 가지고 이런 거 막 10만원대 8만원대 6만원대 물려가지고 지금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반토막이 아니라 반에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거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빨리 잘라주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또 좋은 종목으로 편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비중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무조건 뭐 손해 안 난 걸 가지고 또 숨겨서 저는 손해 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손해 난 거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고 매빨리 맞고 대신에 더 좋은 종목들로 편입해서 수익 내고, 그거 보세요. 오늘 영진약품 같은 것들, 그쵸? 내일 SDN 한 번 더 매수할 겁니다. 그쵸? 오늘 좀 빠졌죠? 너무 좋아요.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단가라고 봅니다. 내일 한 번 더 살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내일 한 번 더 담아보세요. 4,300원에서 4,350원 사이에서 한 번 더 잡아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장인 건 사실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닝 시즌을 준비하기에 너무 좋은 하락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월 5일날 명절 끝나고 10월장 개장하자마자 우리는 다 같이 정말 빠르게 웃을 수 있었고요. 10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순쯤에 왔던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하락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하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확실성만 좀 노이즈만 해소가 되면 바로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만약에 주가가 먼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씩 또 어떤 노이즈들이 해소가 되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요, 시장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방향성을 잘 못 잡아갑니다. 금리며 뭐 환율이며 여러 가지가 시장하고 움직이는 그 연결고리들이 박자가 딱딱 맞으면서 움직이진 않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테마 안에서 돈이 움직이는 게 순서가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이거는 철저한 트레이딩 시장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 떼고 잠깐 뒷걸음질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도 현명한 거지만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는 대로 빨리빨리 챙겨가는 전략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옆에서 최대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뭐 시즌하고 바디텍 매드 절반 정도 손절해서 좀 떳떳하진 못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그만큼 제가 더 집중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나는 손실 안 난다라고 하는 거는 막연하게 한 달이든 몇 달이든 물려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이걸 내가 노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진실되게 좀 하는 전문가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는 100%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항상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수록 또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